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 헬스의 조세김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비탈리 헬스 조세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예, 네.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원에도 혹시 요즘에 독감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독감 맞습니다. 환자들 많이 들어오시나요? 아, 예, 저번 주에는 꽤 많아서는 특히 진짜요? 국민학생 어린애들이 네네. 제일 먼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아이들이 먼저 다 아프고 또 부모들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건강에 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이 오늘 주제가 이 겨울철에는 조금 더 이렇게 약해지지 않나요? 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주제가 고혈압입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고혈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단 요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고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혈압 안에 있는 그 프레셔를 말을 하는 거죠. 네네. 예, 보통 이제 고혈압이라 그러면은 수축기 혈압, 즉 시스톨릭 위에 있는 숫자가 네. 13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완기 혈압 다이스톨릭이 네. 80 이상일 경우에 네. 그것이 저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계 잴 때 이렇게 팔에 끼워 넣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꽉 조여줄 때와 그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느슨해질 때 그 두 가지 수치를 재서 130 이상, 80 이상일 때 요걸 고혈압이라고 정의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잴 때 딱 한 번 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두 번 다른 날짜에 다른 날에 재었을 때 그 혈압이 계속 이렇게 130에 80보다 더 높으신 분들은 네.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더 체크해서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 고혈압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랐다 또 정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텔레비전에 뉴스를 봐갖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진짜요? 마음이 안 좋으시다거나 음.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도 네. 담배 피실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번만으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두 번 그렇죠. 이상 측정을 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고혈압이다. 또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조절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특히 다른 질병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르신분들 같은 오신 분들 이제 저희가 보면은 네. 고혈압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심장병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콩팥이 나빠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중풍이 올 수 있는 네, 네.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걸 앓게 된다거나 뭐 그럴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고혈압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혈압에서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랑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고혈압을 올라갔으면 조금 낮출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운동해야 된다. 뭐 염분을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초창기인 분들한테는 좀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니 초창기뿐만 아니라 네네. 예,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항상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식이라든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거 네네. 하시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 그때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초반에 내가 고혈압으로 올라갔어, 슬프다, 그럴 때만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조금 수치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고혈압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많이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입증이 됐잖아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고혈압 너무 흔한 질병 같고 누구나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그 어떤 수치 데이터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저 2017년도에 보면은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하고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자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렸,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는 예전에는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너무 많으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0에 80 이상 되신 분들을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고혈압을 앓으시면서 미국에서 사망 주요 원인이 된 것은 이제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환자분들한테. 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은 67만 명이나 되는 많은 환자분들이 고혈압 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네. 사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47%가 네. 고혈압 때문에 약을 잡수시거나 고생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4명에서 1명꼴 정도만 네. 혈압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고혈압이다. 어른들 중에는. 그러니까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 중에 네. 그 고혈압이 조절이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세상에. 얘기죠. 나머지는 4분의 3은 조절이 또 안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정적인 위험 요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그러면은 더 높으신 분들도 진짜 많겠어요. 그 고혈압도 사실 레인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이신 분들은 보통 120에서 80 이하로 네.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고혈압 약간 높으신 분들은 120에서 130 사이, 그 다음에 이제 80 이하로 되신 분들은 네. 혈압이 약간 높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1단계는 130에서 140까지, 그 다음에 80에서 90까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물 치료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음식 조절, 운동 같은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2단계 140에서 90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좀 어그레시브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왜냐면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그러면 140에서 130으로 내렸으면 웬만한 중년은 다 고혈압을 갖고 있는 거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 그 기준을 140에서 130, 그리고 90에서 80으로 내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탈러리 데이터라고 해서 미국에서 죽는 사람들 네. 그 이유를 쫙 검사를 했을 때, 네네. 예, 그 전에 그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고혈압 그 번호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네. 죽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 그 낮은 숫자 가지고도 새로 많은 개정된 숫자요. 네, 개정된 숫자로 봤을 때도 많으신 분들이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낮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 밑으로는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봤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수가 적었는데 그걸 조금 더 레인지를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의해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구나 그걸 알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고혈압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꾸 고혈압으로 가는 걸까요? 원장님 너무 원초적이고 초등 질문일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서글퍼지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봤을 때,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네. 음식 조절 잘 하시는 분들은 60, 70이 돼도 혈압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네네. 예, 이제 내가 생활 습관이 안 좋다거나, 이제 비만이 있으시다거나, 네, 당이 네. 있으시다거나,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네. 대부분 혈압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20년,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단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예,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것들이 혈압으로서 네네. 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츰차츰 축적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 고혈압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대인 병이다. 식생활 습관이 잘 안 움직이고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더 찬스가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게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생각이 진짜 들어요. 예, 그렇죠. 항상 저희들이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네. 환자분들한테 음식 식사를 하실 때 네네. 항상 배가 살짝 고프기 전,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예, 스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배가 찢어질 것 같이 그럴 때까지 먹는 게 이제 너무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고혈압의 위험 요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는지 좀 찬찬히 들어볼까요? 예, 예,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나 미국 분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짠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네. 잡수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방질 중에서도 나쁜 지방질이 있고 좋은 지방질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쁜 지방질, 트랜스 지방이라는 네. 특히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방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네, 혈압이 높습니다. 아, 어쩜 좋아요. 이 고기.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몸엔 별로 안 좋은. 네,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는 것보다 네네. 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가끔가다 한 번씩 드시는 게 좋죠. 네. 예, 그리고 담배가 특히 혈압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네네.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근데 담배 끊기 힘든 거 저도 알고요. 네. 그래갖고는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은 네네. 담배는 끊으셔야죠라고 저희가 매번 만나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 보면 오래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혈관 속에 뭐 이렇게 석회질처럼 뭐가 이렇게 쌓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혈관을 막는 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예, 이제 담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한 500개나 되는 요소들이 예, 담배를 피면은 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아, 굳어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를 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져요. 조금씩.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관의 기능들을 좀 마비시키는 역할을 좀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흡연이야 당연히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생활들이 앉아 있는 생활,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매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고 네. 움직이시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제 앉아 있으실 때도 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 갖고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혈압 조절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투자를 못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분에서 10분이 생각보다 되게 길고 힘든 거 알고 계세요? 원장님? 아니, 생각보다 어느 순간에 요새는 이 모니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냥 눈 빠지게 계속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 5분, 10분을 투자해 이게 짧은 것 같은데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네네. 코치를 해드리냐면은 요새는 전화가 발달이 많이 되어서는 맞아요. 알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시간마다 5분씩 그렇게 네네. 알람이 올 수 있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막 뭘 보다 보면 그냥 한 2시간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뭐, 기본적으로 체형이 말랐건 약간 좀 몸집이 있으시건 간에 몸을 좀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혈압에는 좋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노래 잠시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이승환이 부릅니다. 슈퍼히어로.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헬스의 조세킴 원장님 모시고 진짜 이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없는 걸까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말 들을수록 우울하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는 진짜 정보를 듣고 나니까 더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는데 저희 이 고혈압의 일반적인 증상들 그러면 예. 우리가 예. 네, 진짜 혈압이 있나 보다, 오르고 있나 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물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평상시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네. 좋은, 그러니까 정확한 기계로 혈압을 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셨을 때 혈압이 약간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집에서 재시고 오세요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래갖고서는 그렇군요. 건강검진을 저희가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높을 경우에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코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피로감이라든지 네. 갑자기 메스껍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토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가슴이 아프시다든지 네네. 네, 심장마비 걸리신 것처럼 진짜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기계로 이제 약국 같은 데 가면은 혈압이 잴 수 있는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만 쑥 집어넣으면 잴 수 네. 있는. 그것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느끼실 때는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오셔갖고서는 진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네, 정확한 네. 기계로서 혈압이 어떠신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게 워낙에 좀 이렇게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계절 변할 때 코피를 좀 쏟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좀 시력이 나빠지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도 많죠.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네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뭐 혼자서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가서 좀 전문의와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사실은 고혈압인데 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극심한 경우에는 가슴 통증, 즉 협심증이라 그러죠. 네, 예, 네. 운동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 네, 뻐근하고 아픈 건가요? 예,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네, 오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신체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이라는 병도 네.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슬픈 거죠. 예, 네네. 예,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 이상이 네.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더 평범한 사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네. 그다음에 이제 심부전, 그리고 그러니까 신장이 파괴되고 혈압 때문에 신장이 파괴될 수도 있죠. 진짜 뭐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사실은 원장님 이게 이제 어떤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어른들 중년 이상이 되어야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현대 사회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연령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만이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그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전자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먼저 신체 검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도 네네.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얼마나 진짜 속상할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내가 진짜 식이 조절도 잘했다. 운동도 잘했다. 난 짠 음식 그런 거 안 먹었어. 그런데 가족력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걸리는 찬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높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친구 중에 한 명이
만성 그 두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맑아지고 머리 깨끗해졌다고. 왜 그때까지 겁나서 그렇게 병원 가길 주저했는지 좀 후회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은 그동안 아프신 것도 없었을 거고. 맞아요. 예, 합병증 같은 것도 더 빨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런 부담이 있어서 웬만하면 좀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이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지만 그 약을 오랫동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기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것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네네. 저도 그냥 이렇게 스치듯 그냥 들어서 언젠가는 들은 기억이 있지만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합병증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또 다시 한번 숙지가 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로 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 조절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DASH 다이어트, DASH 다이어트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일단 소금, 특히 이제 짠 음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야채라든지 과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쁜 지방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transgenic fat 같은 거, 포화지방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줄이시고요. 그거 대신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콩 같은 종류에서 많은 프로틴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두부 같은 거,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그 단 음식, 특히 이제 그 우리 미국에서 많이들 보는 이제 소다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또 특별히 티네이저들은 거의 뭐 달고 살잖아요.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효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거 좀 줄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그 기름 종류도 올리브 오일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오일류는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동물성 기름 같은 거는 안 좋으니까 식물성에서 나온 기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으로 좋은 오일이고요. 그다음에 아보카도라든지 아니면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요새는 종류가 많아서 맞아요. 종류별로 아주 많으니까 기왕이면은 건강에 좀 좋은 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식단,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을 띄워줄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150분 이상이다. 150분 정도. 오로 나누면 한 30분씩인가요? 하루? 그렇죠. 하루에 한 30분에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걷는 운동이시겠죠. 맞아요. 트레드밀에서 걸으시든지 바깥에 나가서 걸으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운동을 하실 때 내 심장 뛰는 게 약간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땀이 조금 나실 수 있으면은 운동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좀 강화시켜라. 그렇죠. 혈관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런 게 이제 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했다고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뭐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내가 이게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장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생활에 습관화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잠시 동안만 하시면은 큰 효과를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네네네. 예, 그래서 생활 습관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걷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 운동 좋아하시면 농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계단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만만치 않은데 이걸 또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예. 그 짐 같은 데 가면 요새는 계단을 네, 오르는 네. 운동 기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조깅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수영.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을에 네. 뒷뜰에 가갖고서는 이 나무잎 저기 하시는 것들을 쓰시는 가드닝 하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땀 조금 흘리고 심장 뛰는 게 조금 느끼실 수가 있으면은 네. 30분에서 45분 정도 유지하시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매일매일 지속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체질 개선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1시간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일어나서 몸을 풀어라. 맞습니다. 네, 그때는 뭐 그냥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스쿼트 같은 거,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렇- 5분, 10분 하신다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의사의 어떤 확인들이 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특히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운동을 파격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오셔갖고서는 상담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심장 마비를 경험하셨던 분들 네네. 그분들도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갖고서는 예, 상담을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남성일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은 55세, 여자분들은 65세 이하의 집안에 그 심장마비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운동을 과격하게 하시기 전에 항상 오셔갖고서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심장이 아프시다거나 가슴이 아프시다거나 갑자기 이제 숨쉬기가 너무 힘드시다거나 네. 현기증이 있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몸에 좋다고 했는데 또 과도하게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개그맨 분도 그렇고 열심히 막 그 뛰다가 헬스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켜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그렇죠. 분들도 있는 거 보면 평소에 어떤 만성 질환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좀 상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매번 그때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그러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포인트먼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자가로 심박수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상태가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예, 운동을 하시는 동안에 잠깐 스탑을 하시고 중단을 하시고요. 네네. 15초 동안 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팔목에 네. 심장 박도를 계산을 하세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4번으로 그러니까 multiplication 해갖고서는 곱하기. 곱하기 4번 하면은 네네. 1분 동안에 얼마나 뛰는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분들은 네. 210에서 자기 나이를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그곳이 심장 박동이 좋은 레인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를 몇 초 동안 이렇게 재고 있어요? 15초요. 15초 동안. 네. 15초 동안 뛴 그 수에 곱하기 4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면은 안전하다고 그러셨죠? 여기에서 예. 그래서 210에서 자기 나이를 마이너스 하시면은 네. 안전한 심장 박도 수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내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구나. 그걸 얼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거나 통증을 느끼면 운동을 중단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이거 내가 참아내리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프시다거나 갑자기 숨쉬기가 힘드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심장마비에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네. 목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왼쪽 어깨가 아프시잖아요. 아, 심장 쪽에 가까우니까. 예. 그러시면은 그거는 중단을 하시고 어. 빨리 병원에 오셔갖고서는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나 목이 아플 경우 그렇죠. 네네. 반드시 선생님과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회사 가시기 전에 가게 가시기 전에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분들 있는데 요럴 때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즌인 거죠.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은 네. 심장마비가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특히 굉장히 추운 곳에 사시는 분, 네, 이제 네, 특히 네. 이제 스노우, 셔블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그런- 때문에 심장마비 걸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미드웨스트 진짜요? 가면은. 근데 지금 달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음. 걸으실 때 네네.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항상 스탑을 하시고 네. 중단을 하시고 꼭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비탈리 헬스의 조세김 원장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환자분들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 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혈압이라는 것도 단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습관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